차트 생성과 작성 그리고 옵션 변경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문구 생산 현황표를 이용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작성하시오. 품명별로 분량률과 생산 비용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 자, 먼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사용을 한다면, 즉 결과 그림을 보고 그 결과 그림에 데이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온다면 표 자체를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뭐 품명별로 뭐 분량률하고 생산 비용, 그러면 그 결과 그림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필드들만 나와 있다면 그 부분만 범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범위 지정한 다음에 차트 종류를 분량률,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 자, 차트 종류에 대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하라 라고 나온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차트의 종류입니다.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분량률과 생산비용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 분량률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 생산비용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즉 차트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걸 이제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를 딱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기준을 잡은 다음에 다른 계열만 다른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용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즉 분량률은 주축이 되고 기본축이 되고, 생산비용은 보조축, 자 별도의 축 오른쪽에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는 동일 시트에 A13부터 F27 영역에다가 위치를 시켜라. 자, 차트를 만들고 나서 위치한 내용까지 딱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번을 묶어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에 대한 범위 설정과 그 다음에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 생성을 한 다음에 계열을 바꾸어서 혼합형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보조축 설정과 함께 차트에 대해서 위치 설정하는 부분까지, 자 일단은 이 부분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 넘어와서 보면 7월 문구 생산 현황 해가지고 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결과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결과 그림에 수량이라든가 원가 같은 내용 또는 목표 매출액 안 나와 있죠. 네, 결과에는 품명과 그 다음 분량률과 생산 비용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 있어야 된다면, 다 있다면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범위를 따로 잡아줘야 돼요. 즉 품명 필요하죠. 자, 품명 데이터 필드와 함께 데이터까지 범위로 잡고, 그리고 분량률과 생산 비용이 필요하니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D3셀부터 자, 이 9셀까지, 즉 분량률과 생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범위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범위를 잡은 다음에 차트로 만들어야겠죠. 차트로 만드는 거니까 삽입, 자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삽입에 차트 계열을 보시게 되면 먼저 세로 막대형 나옵니다. 자, 세로 막대형의 2차원 세로 막대형의 기본 형태가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렵지 않죠? 차트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후에 분량률과 생산 비용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계열을 바꿔줘야 되는데, 분량률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그리고 생산 비용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측의 범례를 보게 되면은 파란색의 막대가 분량률이고, 그 다음 빨간색의 막대가 생산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의 막대는 보이지만 파란색의 막대는 보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분량률이 생산 비용에 대해서 너무 작으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퍼센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자, 다행스럽게도 지금 생산 비용을 바꾸는 거였어요.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아무 빨간색 막대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은 이 계열만 종류를 다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혼합형으로 바꿀 때 주로 쓰는 내용이에요.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꺾은 선형 종류에 자, 꺾은 선 나오죠. 기본 값이 지금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자, 확인했으면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봅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생산 비용과 함께 불량률, 마찬가지로 불량률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생산 비용은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다시 이 생산 비용을 뭘로? 보조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생산 비용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전부 선택이 되었어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죠. 자,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데이터 계열 옵션에 계열 지정을 보면은 지금 기본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조축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볼게요. 왼쪽에는 불량률, 오른쪽에는 바로 생산 비용. 자, 종류를 보니까 이제 불량률 그래프가 올라왔네요. 불량률은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생산 비용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축에 설정을 하겠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차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조축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차트를 위치시켜야겠죠. 차트를 위치시키려면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다른 차트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차트 이동을 이용해서 자, 차트 도구 디자인입니다. 차트 도구는 차트 안에 커서가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차트 이동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이동을 해도 됩니다.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새 시트로 옮길 수가 있어요. 새 시트로 옮길 거라면 요걸 누르고 이름 지정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동일 시트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자, 드래그 해줄게요. 자, 드래그를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위치 A13부터 F27이에요. A13에 딱 맞춰줘야 되니까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셀 크기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시작 위치를 맞춘 다음에 나머지 종료 위치 역시 자, F에 27이에요. Alt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까지 잡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째, 4번까지에 있는 범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고 계열에 대한 차트를 변경하고 그리고 해당 계열에 대해서 보조축 지정과 함께 위치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5번이죠. 차트 제목 및 축 제목은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자, 결과 그림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게 되면은 7월 문구 생산 현황입니다. 7월 문구 생산 현황. 그리고 축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축 제목에 불량률도 있고 생산 비용도 있죠. 또 차트 제목은 7월 문구 생산 현황에 대해서 차트는 품목별 불량률 및 생산 비용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결과 형태. 뭐 결과 형태는 다음 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 차트 제목 나와 있죠. 이것을 차트 제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축 제목 그리고 보조축 제목. 자, 형태는 지금 세로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문자열에 대해서 세로 방향 지정하는 것까지 좀 다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차트의 제목은 글꼴은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14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하라. 역시 문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보조 세로 갑축은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의 1000단위 구분기호, 눈금의 최대값은 자 3000만, 주단위는 1000만으로 지정하라. 자, 여기까지 볼까요? 5번, 6번, 7번까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차트가 나와 있고요.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차트 도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차트 도구에 세 가지 탭이 있죠. 디자인 탭. 디자인 탭은 주로 모양에 관련된 탭입니다. 자, 레이아웃으로 가게 되면은 이 레이아웃이 바로 형태. 자, 모양과 형태가 이제 비슷한데 디자인은 이제 커다란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레이아웃은 그 커다란 영역 중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 있죠. 이 세부 내용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여기에 레이블 그룹을 보게 되면 레이블에 차트 제목 영역이 있죠. 자, 차트 제목 여기에서 제목을 가운데에 맞춰 표시되어 있고 차트 위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띵 하고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차트의 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차트가 조정이 됩니다. 자, 조정된 상태에서 차트의 제목을 선택을 할 때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또는 안으로 들어가서 지운 다음에 설정을 해도 되고, 차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입력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되었죠. 안으로 들어가서 지우고 고쳐도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넣어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입력할 내용은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 비용. 자, 붙여쓰기 띄어쓰기 조심해서 자, 유의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왼쪽 오른쪽에 기본 축과 보조 축에 대해서 분량률과 생산 비용도 써줘야겠죠. 자, 이거는 축 제목에 해당하는데 기본 자, 세로축. 자, 기본 세로축에 세로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자, 그대로 이번에 입력할게요. 분량률. 나머지 지워줍니다. 분량률. 자, 입력됐나요? 자, 다시 축 제목에 보조 세로축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생산 비용 엔터 이렇게 치면은 한 번에 싹 바뀌죠. 자,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제목.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제목에 대해서 자,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서식 지정이에요. 자, 홈 탭으로 간 다음에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이니까 찾아도 되지만 직접 이렇게 굴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글자의 크기는 14포인트. 자, 입력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되어 있네요. 굵게. 그러면 여기 이제 제목 설정까지 끝났어요. 자, 다음으로는 보조 세로 갑축에 대한 표시 형식이었죠. 보조 세로 갑축이니까는 요거예요. 보조 세로 갑. 자, 여기 자, 보조 세로축입니다. 보조 세로 갑축에 대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축 서식이 있어요. 축 서식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기화하래요. 숫자 형식에 대해서. 그러면 잘 보니 표시 형식이 있네요.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다. 쉽죠? 축서식의 표시 형식의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눈금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축 옵션에 보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값을 고정하겠다. 자, 얼마로 고정할 것이냐? 3천만으로 입력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3천만 입력하고 최소값은 얼마죠? 없죠. 그리고 주 단위가 있죠. 주 단위 고정합니다. 주 단위 고정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1000만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 그림과 같이 1000만, 2000만, 3000만. 자, 단위가 지금 1000만 단위로 됐죠. 물론 0부터 시작을 해서 1000만, 2000만, 3000만. 자, 확인이 되었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8번에 보면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고, 자, 범례에 대해서 테두리 종류는 실선, 테두리 색은 표준색의 파랑, 글꼴은 궁서, 크기는 13, 글꼴의 스타일은 굵게 지정하라. 자, 이것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자, 범례는 지금 우측에 있죠. 범례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범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범례 서식이 있어요. 물론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도 있습니다. 자, 여기 범례 나오죠. 이 범례를 여기서 선택을 해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범례 서식에서 자, 범례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똑같죠? 자, 선택을 했으면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서식 지정이죠. 똑같이 테두리 색에서 실선으로 하는데, 자, 색깔은 무슨 색으로? 파랑색으로. 표준색에 보면 자, 파랑. 자, 파랑 계열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죠. 파랑 선택을 한 다음에 닫기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범례 지정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 글자 설정 들어가야겠죠. 홈 탭에서 글꼴은 궁서.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간 다음에 크기는 13. 글꼴 스타일 굵게니까 굵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글자, 범례에 대한 글자까지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번이네요. 불량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 바깥쪽 끝에를 지정하라. 불량률 계열의 자, 불량률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값을 지정하는데 하나만 지정하는 게 전체 지정하는 거네요. 자, 바깥쪽 끝에라는 값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불량률 계열이니까 이렇게 파란색 막대 영역이죠. 한 번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면 그 계열만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불량률 계열 전체를 얘기했으니까 자, 이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완료 후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으로 간 다음에 자, 데이터 레이블이 있죠. 자, 이 데이터 레이블을 보게 되면은 바깥쪽 끝에가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해도 되고, 기본값은 뭐냐면 그냥 바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위에 만들어지죠. 막대 위에. 자, 요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거하고 바깥쪽 끝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트 도구 레이아웃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아무데나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 데이터 계열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값 말고 다른 것들을 지정하고 싶으면 이제 옵션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꿔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생산 비용 데이터 계열의 선은 너비 4pt 4포인트, 선색은 주황으로 설정하고 요거 나오네요. 완만하게 표시되도록. 자, 완만하게라고 하는 것은 꺾은 선형이 이렇게 삐죽삐죽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죽삐죽 되어 있는 것을 완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이게 이제 완만하게 표시입니다. 그럼 문제에 대해서 생산 비용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옵션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4포인트의 주황 먼저 해준 다음에 완만 표시하면 되겠죠. 네, 쉬워요. 다시 시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산 비용이니까 자, 꺾은 선형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꺾은 선형을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갑니다. 자, 서식에서 자, 선색과 스타일이었죠. 선색과 스타일. 자, 여기에서 너비 값이 나옵니다. 자, 스타일 너비가 나오죠. 너비에서 문제는 4pt 하라 그랬어요. 4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두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선색으로 들어갑니다. 선색의 색상은 자, 무슨 색? 주황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황. 자, 표준색에 보면은 이렇게 주황이 있어요. 테마색에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강조 이런 것들이 다 붙어요.
추가적으로 테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그냥 표준색의 주황 자,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선의 색깔만 자, 이렇게 달라지죠. 여기 가운데 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식이에요. 표식. 이러한 표식. 자, 표식에 대한 선색 스타일 따로 지정 가능하다. 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완만하게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완만하게니까 선 스타일에 아래쪽에 보면 완만한 선 체크만 해주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자, 체크해지 하면 뾰족하죠. 자, 체크하면은 둥글둥글한 그래서 완만하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11번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에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의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설정하고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라. 자, 차트 영역 서식이기 때문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자, 이 크게 이제 영역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전체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안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전체 영역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면 나와요. 안쪽에 있는 영역은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역시 커서를 갖다 놓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그림 영역이 아니라 차트 영역이니까 자, 이 차트 영역 전체 오른쪽 클릭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간 후에 자, 무엇을 그림자를 따라서 네 번째 그림자 있죠. 그림자의 미리 설정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바깥쪽에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입니다. 이동. 즉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를 이동해라. 자, 이런 의미가 돼요.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자, 그림자가 살짝쿵 생기고요. 생겼죠. 그리고 나서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라. 둥근 모서리는 테두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테두리 스타일 들어가 보면은 테두리 스타일의 밑에 둥근 모서리 있죠. 네, 클릭해 주게 되면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자, 닫기를 누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은 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모서리의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둥글게 완만하게 처리가 되었다. 자, 반드시 차트는 이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의 그림을 보고 결과의 그림과 동일하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결과 그림 보겠습니다. 결과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분량률, 생산비용, 그 다음에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비용 제목 다 나와 있죠. 서식 보면은 0%에서 6%까지 그 다음에 생산비용 0부터 1000, 2000, 3000만 나왔죠. 그 볼펜, 만년필, CDR, DVD, 뭐 형광펜, 플러스펜 자, 6개의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분량률, 생산비용, 그 다음 색상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그냥 임의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색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세부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반드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자, 차트 선택했을 때 이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서식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들 보셔야 되고요. 주로 나오는 내용은 이 레이아웃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오른쪽 클릭했을 때 나오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서식 자, 이것도 알아야겠죠. 용어 중요합니다. 전체는 차트 영역, 안쪽은 그림 영역. 자,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자, 왼쪽. 자, 이것을 기본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을 기본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보조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세로 방향이니까 네, 가로 세로 나눠 가지고 자, 이 왼쪽은 세로 기본축, 오른쪽은 가로 세로 보조축, 그 다음 아래쪽은요 가로 기본축. 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위에도 잘 문제 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자, 위쪽에 나오면은 이제 보조축 그리고 범례
범례 됐죠? 자, 여기 그림 영역에 실제 차트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것도 주로 나오는 문제인 만큼 자, 다양한 스타일로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알면은 틀릴 일은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각각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고 빼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네, 이 차트 부분은 틀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